이명박이 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조계 전체적으로는 박근혜보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죄질이 덜 나쁜 박근혜도 지금 구형까지 받으면서 징역 30년 이 상태인데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전반적인 거고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설사 저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MB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못을 한번 박아봅시다. 첫 번째가 뇌물의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 있잖아요. 제3자 뇌물이든 뭐 해갖고 박근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최순실 앞세워가지고 돌려치기 뭐 이런 거. 근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단순 뇌물 그러면 뇌물이 되게 작고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명확한 뇌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 뇌물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대가성이 따라옵니다.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도 뭐 홍준표나 김성태 이런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검찰 출석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이 더 떠오르는 장면이었다고. 계속 지금 뇌물의 가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동가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이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김소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천 대가. 다음에 대보그룹 회장은 광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 이팔성은 우리금융 회장직을 얻는 대가. 확실해. 그 다수 소송비 대납한 것도. 원포인트 사면. 예. 이건희에 사면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양심 고발한 사람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이명박하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다스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당시 정몽구가 사면을 받았을 때와 다스의 전폭적인 물량을 밀어줬던 그 자체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번에 폭로했던 그 내용이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시트를 만드는 회사 연매출 5천억이 넘는 회사를 다스에 그냥 무상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까지 합쳐지면 정말 너무 직접적으로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은 얼마. 그래서 다스 공장도 예. 지어졌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으로 줬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MB 쪽에서는. 근데 확실한 대가가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맞춰도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봐야죠, 그까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단순 뇌물죄예요. 이거 용어 바꿔야 돼요. 확실한 뇌물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가 드러나면 바로 뇌물인 거고 공직자들한테 가장 처벌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은 첫 번째 반드시 구속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전달책 메신저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뇌물은 직접 받은 게 김백준이 갔다가 대통령한테 줬다. 네, 김백준은 심부름을 했던 거지. 김요랑한테 줬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거기에 김백준뿐만 아니라 이상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득도 전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자들이 나는 MB한테 줬다라고 말하는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삼자 뇌물죄 자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죠. 이분은 돈에 관한 집착은 확실하신 분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다 받았는데도 뭐 김윤옥도 과시성 명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도 돈이 없다 그러고 서울시장 때 월급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걸 보면요. 박근혜가 오히려 얼마나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뒤져도 흔한 명품 하나가 안 나와요. 정말 검소하신 분이셨네. 그거는 최순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어디 브랜드를 사서 준 게 아니라 맞춰주다 보니까. 사서 그대로 카피하고 네. 그 브랜드 옷은 백화점에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저한테는. 놀랍다. 어쨌든 직접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언론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여기저기 돈 되는 건 다 받았다는 거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를 문어발식 뇌물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문어발식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은 거죠. 해외 자원과 관련된 건 이상득,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이상주, 국내 다스 관리는 이시형,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뇌물을 접수 체계를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문어발식이라는 건 뭔가 좀
너무 체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문어발식 뇌물이 아니라 체계적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윤리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뇌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받지 않겠소라는 무슨 파파함에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민희 의원과 했던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돈 중독이에요. 예. 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돈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겠다는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탈만 안 나겠다 싶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찌라시에 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MB가 잔액이 쪼개지는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딱 100억이 딱 찼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서 1원이라도 깨지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100억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했지 그 100억을 깨트려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짜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파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희중이든 김백준이든 누구든 간에 네. 내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오셔서 어렵지 스시기하고 무슨 봉투를 넣고 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모양이고 전 방송에서 설렁탕 이야기도 했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그게 단적이 내잖아요, 계곡이. 예. 계곡이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먹을 만한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 그렇다 보니 사람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그런 문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왠지 연지현 곰탕에서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여러분들 방송 끝나거나 방송하기 전에 밥 사드린 이유랑 좀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 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먹는 것부터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뭐가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러한 이유로 이명박의 죄질은 무지하게 나쁘며 오늘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구속은 확실히 결정된다고 봐요. 지금 오전 오후에 보도로 나오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니라고 계속 우겨대는 부분.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불러다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의 여지가 더 높아진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측근들 한 명씩 데려다가 김백준의 재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대질신문 해야 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밖에 풀어놓으면 어떻게든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박의 구속 근데 이건 마치 그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지 않겠어요?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 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준비된 질문지가 120페이지라는데 그 120페이지에 있는 수백 개의 질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예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대 검사가 질문 내용이 끝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명박 입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아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정하면 감옥 가는 거고 부정하면 구속되는 거죠. 적폐들이 이명박 씨 집에 많이 들어갔더만요. 그 적폐 중에 적폐.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일단은 권성동이었어요. 저는 권성동 이름만 들으면 푸나님 목소리가 생각나요. 왜요? 어이 성동이. 그런 적폐들이 들어가서 뭐 한 숟갈씩 얻는 그런 거를 보면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사람들 뭐 비서실장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 보는데 사실은 면피용이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명박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은 거 외에는 받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이명박을 찾아가건 가서 오체 투지를 하든 크게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성동이라는 인간은 현직 법사위원장입니다. 현직 법사위원장이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려는 피의자 집을 검찰 소환 당일날 방문한다는 거는요. 예전에를 보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기절한 한 수예요.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명박을 꽂아주려고 그러나 봐요. 네, 좋은 감옥에다가. 법사위원장이 할 만한 짓이 아닌 거죠. 절대로 피의자 집에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법사위원장은. 진짜 무기님한 짓이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분석하자면 이런 것도 있죠. 권성동 자체가 지금 수사 받고 있잖아요. 검찰로부터. 근데 자기 지지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잘했건 못했건 간에 세력의 기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한편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세력만 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오늘 사저를 방문했던 측근들은 좀 리스트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권성동, 김영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유우익 전 통일부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임태희 전 비서실장, 이재호, 안경률, 최병국 전 의원,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그중에 지금 김용우 의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까지 국방위원장 했던 사람이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가장 분노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사실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다. 치졸한이라는 말만 빼면 사실 우리 국민적 염원이었던 거는 사실이죠.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당시에 낙검수 방송을 들을 때 우리가 되게 통쾌하고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지금 돌아보면 이게 우리가 이명박을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희망에 찬 어떤 즐거움이었는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이었는지 그걸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게 바람이었든 우리가 강력한 희망이었든 그 당시 그 방송을 듣고 그 방송이 새날로 이어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이명박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데까지 그 방송을 함께했던 그리고 새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는구나. 그런 데서 좀 약간의 좀 깊은 데서 오는 그렇죠.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만 예. 그게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그 세력들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명박 측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이명박이랑 현직은 국회의원일지 몰라도 청와대에 있던 자기 참모들이거든요. 예. 권성동도 뭐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일을 했다가 나중에 국회로 진출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주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마차님 이야기처럼 명단이 바로 정리가 되는 예. 이런 부분이고요. 명동님 말씀처럼 권성동이 거기 간 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정동기가 변호사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체계를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문어발식이라는 건 뭔가 좀 너무 체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문어발식 뇌물이 아니라 체계적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 최고의 공직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윤리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뇌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받지 않겠소라는 무슨 파파함에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민희 의원과 했던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그거예요. 돈 중독이에요. 예. 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돈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겠다는 일말의 어떤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탈만 안 나겠다 싶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찌라시에 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MB가 잔액이 쪼개지는 거를 절대 용납을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딱 100억이 딱 찼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에서 1원이라도 깨지는 걸 절대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100억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했지 그 100억을 깨트려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안 되는 부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죠. 이분은 돈에 관한 집착은 확실하신 분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다 받았는데도 뭐 김윤옥도 과시성 명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도 돈이 없다 그러고 서울시장 때 월급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걸 보면요. 박근혜가 오히려 얼마나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뒤져도 흔한 명품 하나가 안 나와요. 정말 검소하신 분이셨네. 그거는 최순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어디 브랜드를 사서 준 게 아니라 맞춰주다 보니까. 사서 그대로 카피하고 예. 그 브랜드 옷은 백화점에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저한테는. 놀랍다. 어쨌든 직접 받았다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언론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여기저기 돈 되는 건 다 받았다는 거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를 문어발식 뇌물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게 문어발식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은 거죠. 해외 자원과 관련된 건 이상득,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이상주, 국내 다스 관리는 이시형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뇌물을 접수책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김소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천 대가. 다음에 대보그룹 회장은 광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 이팔성은 우리금융 회장직을 얻는 대가. 확실해.
그 다스 소송비 대납한 것도. 원포인트 사면, 예. 이건희의 사면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양심 고발한 사람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이명박하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다스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폭로한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당시 정몽구가 사면을 받았을 때와 다스의 전폭적인 물량을 밀어줬던 그 자체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번에 폭로했던 그 내용이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시트를 만드는 회사, 연매출 5천억이 넘는 회사를 다스에 그냥 무상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까지 합쳐지면 정말 너무 직접적으로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이 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법조계 전체적으로는 박근혜보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죄질이 덜 나쁜 박근혜도 지금 구형까지 받으면서 징역 30년 이 상태인데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전반적인 거고,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설사 저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MB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못을 한번 박아봅시다. 첫 번째가 뇌물의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 있잖아요. 제3자 뇌물이든 뭐 해갖고 박근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최순실 앞세워가지고 돌려치기 뭐 이런 거. 근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단순 뇌물 그러면 뇌물이 되게 작고 그렇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명확한 뇌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 뇌물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대가성이 따라옵니다.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도 뭐 홍준표나 김성태 이런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검찰 출석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이 더 떠오르는 장면이었다고. 계속 지금 뇌물의 가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돈가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이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얼마. 그래서 다스 공장도 예. 지어졌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대가성 없이 정치자금으로 줬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MB 쪽에서는. 근데 확실한 대가가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맞춰도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봐야죠, 끝까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단순 뇌물죄예요. 이거 용어 바꿔야 돼요. 확실한 뇌물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가 드러나면 바로 뇌물인 거고, 공직자들한테 가장 처벌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은 첫 번째 반드시 구속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전달책, 메신저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뇌물은 직접 받은 게 김백준이 갔다가 대통령한테 줬다. 네, 김백준은 심부름을 했던 거지. 김요령한테 다른 게 줬다. 아니라. 이런 예, 식이거든요. 예. 거기에 김백준뿐만 아니라 이상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득도 전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자들이 나는 MB한테 줬다라고 말하는,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까 3자 뇌물죄 자체는 전혀 해당